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는 꿀팁 생활 TV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미리 준비해 둔 목돈이 있으면 필요할 때 잘 사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안시적으로 융자 금리를 동결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동결된 금리는 얼마인지 등 확인하셔서 필요에 따라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안내드릴 제도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가 다양하고 융자 종류별로 한도도 각각 다릅니다. 누가 어떤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시적으로 동결된 금리는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재직 및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이 소득과 재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총 8개의 융자 종류가 있습니다. 융자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다릅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한도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요양비입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융자와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학자금입니다.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 혼례비로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례비로 융자 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래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로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금 감소 생계비입니다.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이며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신청일 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소액생계비입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융자 요건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밖의 융자 요건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자녀 양육비입니다.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융자 종류별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23년 1월 1%로 동결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등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등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한 다음엔 변경 불가하고 조기 상환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1% 신청인 별도 부담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3년 1월 한시적으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